안녕하세요, 호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차트의 과열과 침체 구간을 그 색으로 보기 쉽게 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볼 때 이제 많이 보는 그 중요하게 보는 구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과열 구간, 그러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열기 구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침체 구간, 주가가 하락하다가 점점 더 많이 하락해서 어떻게 보면 공포 구간, 이렇게 좀 침체되는 이런 구간들, 이렇게 두 구간들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가를 보면서 거래를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과열 분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시세에 동참하고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본인이 원래 하던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을 원칙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반대의 상황도 있죠. 침체 구간이 오면 너도 나도 다 주식을 팔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공포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상황에서 뭐 각자의 원칙대로 하면 되지만 그 원칙을 까먹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가 과열 구간에 있냐, 침체 구간에 있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지금이 과열 구간이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안하고 거래를 해야겠다. 지금이 주가가 침체 구간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고 거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독립적인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들 이미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실 거고 이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죠. 뭐 볼린저 밴드라던가 뭐 이동 평균선이라던가 뭐 엔벨로프라던가 그 외에 뭐 RSI 뭐 굉장히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지만 이제 이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그냥 캔들 차트만 봐도 되지만 조금 이 차트 안에서 내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 과열 구간, 침체 구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보조지표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보조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그 보조지표에서 내가 원하는 과열 구간, 침체 구간, 이 구간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색으로 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뭐 제가 예시로 지금 뭐 아무 종목이나 지금 이렇게 돌려볼 건데 여기 지표에 여기에 볼린저 밴드를 한번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볼린저 밴드 워낙 유명한 지표라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우리가 변동성을 볼 때 확인하는 지표 중 하나죠. 자,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뭐 지표를 쓰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이제 이런 지표들이 어떤 걸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냐,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선과 상한선, 하한선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죠.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많이 쓰니까 다들 아시죠? 그래서 기본값이 20일 이평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균에 이렇게 주가가 모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똑같은 평균이지만 주가가 뭐 어떤 거는 위에 있고 어떤 건 아래에 있고 이렇게 변동이 큰 경우가 있어요. 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주가가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시각적인 걸 봤을 때는요, 이렇게 그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을 때는요, 주가의 편차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그렇게 멀어져 있는 주가가 많지 않은 거예요. 평균에 잘 모여 있는 건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벌어진다는 거는 표준 편차가 커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커졌다라는 거는 자, 주가가 평균에 잘 머물러 있지 않고 위아래로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주가의 급등이나 급락이 발생한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변동성이 커진 상황, 변동성이 커져서 주가가 과열 또는 침체가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많이 쓰는 지표를 하나 띄워놨는데,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뭘 할 거냐?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보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과열되는 구간,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구간들은 보통 이제 많은 변동성이 커졌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관심이 커진 구간이죠. 자, 이런 구간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있구나. 주가가 추세가 강하게 나오기도 했지만 추세가 끝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는 게 중요할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렇게 뭐 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좀 약세인 경우죠. 약세고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침체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차트에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주가가 있을 때 색으로 좀 더 진하게 잘 표현이 되고, 반대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이렇게 침체 구간에 내려왔을 때 색으로 좀 진하게 표현을 해두면 거래를 할 때 지금 구간이 어디에 있구나, 요것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뭐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지금 제가 만든 것들을 일단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제가 지금 차트에 제가 만들어둔 볼린저 밴드를 응용해서 만든 지표를 하나 지금 띄워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르냐? 자, 이런 식으로 그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차트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 색으로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해서 이 표준 편차보다 더 크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지는 이 과열,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이 어딘가를 표시를 할 거고요. 반대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좀 침체 구간으로 진입된 경우에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로 좀 진하게 표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려볼 때 색으로 표현되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간, 이렇게 과열과 침체 구간에 볼린저 밴드 구간을 좀 표시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볼린저 밴드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지만, 볼린저 밴드가 아닌 다른 보조 지표를 가져오셔도 여러분이 쓰는 다양한 것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이 내가 원하는 과열 침체 구간에 색으로 표현하는 방법, 요것들을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가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열 구간들,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들을 이렇게 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런 구간이면 조금 과열 구간이구나, 이 과열 구간이면 이제 이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이성을 찾고 보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일단 바로 한번 그럼 이거 똑같이 한번 여러분도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면서 따라 해보고 다른 지표도 한번 응용해 볼 거니까 지금 같이 한번 이 과열과 침체 구간에 색깔 넣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린저 밴드 지표를 활용을 할 건데요. 먼저 볼린저 밴드, 자 여기에 그 볼린저 밴드 일단 띄우면 여기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요, 이 볼린저 밴드 지표에 이 수식 그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심값, 그리고 상한선값, 그리고 하한선값이 있거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수식해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잘 메모를 해두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 우클릭, 수식 관리자 눌러주시고요. 자, 새로 만들기. 자, 수식명은 제가 볼린저 과열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색깔을 넣는 지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색깔을 넣는 지표에는요, 이 지표명에다가 일목균형표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 일목균형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그 우리가 차트 지표에 색깔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자 여기에 일목균형표라는 말을 쓰면 뭐가 달라지냐, 수식 4번과 5번 값 사이에 색을 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식 4번과 5번의 수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1번에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4번과 5번이에요. 일단 수식 3번에 그 볼린저 밴드 중간값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수식 이름은 퍼센트 기간 퍼센트를 해줄게요. 자, 볼린저 밴드의 그 지표에 기간값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그때그때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퍼센트 기간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똑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볼린저 밴드 중간값 지표를 쓸 겁니다. 볼린저 밴드 C, 이렇게 하면 갈색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의미한 지표고요. 괄호를 열고, 자 며칠 기간에 볼린저 밴드를 만들 거냐, 기간을 해주시고 쉼표, 그리고 D1 괄호 닫고, 자 요거는 그 편차, 볼린저 밴드의 그 위아래 상단 폭이 있죠. 거기에 편차를 이제 몇으로 할 거냐,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값이 2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줄 건데, 그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D1으로 해줄 거고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 가셔서 기간에 20일 넣어주시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쓰는 값이 있으면 언제 얼마든지 그걸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D1 이거는 2배.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기본 값이죠. 설정되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수식 3번에는 그냥 기본 볼린저 밴드 값을 넣어줄 거고요. 수식 4번에는 뭘 넣어줄 거냐,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 값을 넣어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볼린저 밴드 상단 값을 넣을 건데, 상단 값은 업이라고 씁니다. 볼린저 밴드 업,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 업, 그리고 괄호 열고 똑같이 기간 쉼표, 그리고 D1 하고 괄호 닫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수식이 길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줄게요.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요 앞에다가 는 해주시고요. 앞에 한글로 저는 볼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제 볼이라고 그 글자를 쓰면 요 함수가 자동으로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줄을 띄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함수를 쓸 거냐? 자, 볼린저 밴드가 이제 과열 구간,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는데 이 상단을 고가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과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가 상단이 있고 이 주가 고가가 여기를 넘어가는 구간이 있을 때 신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만드냐? 함수 설명으로 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조건문 함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인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알려드렸지만 이제 요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 if 함수 쓰는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괄호 열고 자, 첫 번째 항목에다가 조건을 넣습니다. 자, 볼이라고 쓸게요. 자, 볼이라고 하면 뭐예요? 요거죠. 볼린저 밴드 상단. 요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 상단보다 크다. 뭐가 크다? 고가. 자, 고가라고 쓰시면 이제 캔들의 고가죠.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자, 볼린저 밴드 상단. 이 상단보다 오늘의 고가가 크면 쉼표를 할 겁니다. 쉼표. 자, 요거보다 크면 어떤 값을 넣어라. 자, 어떤 값이 나오게 할 거냐? 저는 고가가 나오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고가가 나오게 할 건데 우리가 색을 칠할 거니까 조금 더 색이 좀 넓게 칠해지면 좋기 때문에 고가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다가 그 선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고가에다가 1.02 정도를 곱할게요. 이러면 고가보다 약간 2% 높은 위치에다가 색이 그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 구간에서 색이 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쉼표. 자, 볼린저 밴드 상단보다 고가가 크면 고가보다 약간 높은 구간에 선을 만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쉼표 세 번째 구간에다가 값을 넣을 건데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볼린저 밴드 상단을 표시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괄호 닫을 거예요. 자, 그리고 수식 이름은 저는 상단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잘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5번에는 뭘 해줄 거냐? 5번에는 똑같이 수식 이름 상단으로 쓸 거고요. 여기에다 그냥 볼이라고 써주세요. 자, 아까 왜 여기다 볼이라고 쓰냐? 우리가 여기 4번에다가 볼은 뭐라고 했어요? 볼린저 밴드 상단 지표다. 이렇게 정의를 해줬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 지표가 있고 5번은 볼린저 밴드 그냥 상단 지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번과 5번 이렇게 두 가지 지표가 생길 거고 이 두 사이에 선이 색칠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자, 일단 검증 한번 해볼게요. 이상이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 스케일로 가셔서 화면에 있는 거를 가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표를 추가했을 때 차트에 겹쳐서 지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라인 설정 가서 여기 상단에 이제 내가 색칠을 어떤 색깔로 할 건가 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색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번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증, 저장.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추가해 볼게요. 자, 이 지표는 삭제하고 아까 만들었던 기술적 지표의 사용자 지표 볼린저 과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아까 제가 만들었던 비슷한 게 뭐가 나왔죠? 지금 뭐 아무 종목에다 눌러볼 건데 뭐 제주반도체 한번 눌러봅시다. 보시면 자, 여기 이동 평균선에 해당하는 자 21 이평선 볼린저 밴드 중간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선이 있는데 고가가 여기 상단선을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돼서 여기는 조금 과열된 구간이구나, 조금 여기가 뜨겁구나,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로 만들었는데 뭐 요 비슷한 유형의 다른 지표를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상단에 과열 구간만 만들었는데 반대인 구간도 있죠. 하락으로 침체 구간. 요 침체 구간도 똑같이 오늘 지금 만들었던 거를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상단 지표 만들었으니까 하단 지표도 한번 같이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상단 지표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돼요. 원리를 이해하고 조금만 응용하면 됩니다. 여기 수식 가서 아까 만들었던 수식 4번으로 오세요. 4번에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요거 조금만 응용할 거예요. 조금만 응용하면 하단 지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수식 관리자로 오세요. 자, 이번에는 지표명 볼린저 침체라고 할게요. 그리고 괄호 열고 일목균형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중심선은 여기 3번에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패스하고요. 바로 이제 하단선만 4번, 5번에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의 수식 이름은 하단,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아까 복사해왔던 지표를 가져올게요. 자, 이거는 지금 상단 지표죠. 상단 지표에서 몇 가지만 바꾸면 하단 지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제가 지금 해볼게요. 여기는 볼린저 밴드 업이죠. 업은 상단 지표고 이 업을 다운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단 지표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기간 값이랑 D1을 설정해줘야겠죠. 지표 조건 가서 기간은 20, 그리고 D1은 2, 아까처럼 똑같이 써주시고요. 자, 수식으로 넘어와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볼 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조건을 바꿔줘야겠죠. 자, 아까는 상단 지표보다 고가가 넘어가면 신호였는데 이번엔 반대로 하단 지표니까 그 주가의 저가가 이 볼린저 하단을 깨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고가를 지우고 볼린저 밴드보다 작아야겠죠. 뭐가 작아야 돼요? 저가. 이렇게 하면 자, 이 저가는 그날의 캔들의 저가고요. 볼은 볼린저 밴드의 선이에요. 그러면 이 저가를 볼린저 밴드 선을 저가가 깰 때, 그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 더 작을 때, 그때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어떤 신호를 넣냐? 고가가 아니라 자, 여기 가운데 여기 1.02부터 지워주고 여기를 저가라고 쓸게요. 그리고 저가보다 조금 더 아래인 구간에다가 선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0.98 정도 곱하기 저가 곱하기 0.98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쉼표. 이렇게 하면 볼린저 아래로 저가가 내려왔을 때 이 저가보다 조금 더 아래인 구간을 기준으로 이제 색이 좀 칠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호를 만들었고요. 여기 끝에다가는 똑같이 볼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됐고요. 5번에는 똑같이 그대로 볼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있고 저가가 볼린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 색이 4번, 5번 사이에 칠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린저 5번에 이렇게 하단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스케일 가셔서 화면을 가격으로 바꿔주시고요. 라인 설정 가셔서 여기 하단 지표가 있는데 여기 하단 지표의 색깔을 뭘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하단 지표는 조금 연한 하늘색 해볼까요? 연한 하늘색 이렇게 하단에다 색깔 해주시고요. 검증 이상 없죠? 저장. 자, 한번 지금 만들었던 거를 차트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눌러주시고요. 사용자 지표 침체. 자, 어때요? 자, 하단 지표가 만들어졌죠? 자, 똑같이 하단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다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저가가 이 볼린저 하단 지표를 이제 깨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 이렇게 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양한 지표들을 쓰고 계신 것들이 많을 텐데 그 구간에서 내가 조금 유의미한 그 과열 구간, 침체 구간에다가 색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폭 중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일반적인 변동성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변동폭 밖으로 주가가 넘어간다. 그리고 이 변동폭 밴드 자체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가의 모멘텀이 발생했다. 상승 또는 하락의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어떤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현재 주가의 상태를 변동성이 얼마나 과열됐냐, 침체됐냐,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이냐를 볼 때, 자, 요런 지표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볼린저 밴드를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런 비슷한 지표들 몇 개 더 있죠. 뭐 흔히 또 엔벨로프라는 지표도 있죠.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지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엔벨로프 지표로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특정 구간을 깨는 침체 구간에 색으로 표현하는 걸 또 한번 같이 응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원리를 똑같이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요. 제가 엔벨로프 지표를 한번 띄워 볼게요. 이거죠. 자, 엔벨로프 이것도 아마 많이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지표 같은 건 어떤 지표냐? 이동 평균선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위에 상단에 이제 지지선 저항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평균선이 있고 여기서 특정 퍼센테이지만큼 위에다가 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기본값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선이 있고 20일 이평선보다 6% 높은 구간에 선이 만들어지고 6% 낮은 구간에 선이 만들어져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평선
중심값을 기준으로 이제 일정한 퍼센테이지다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흔히 이제 이평선 볼 때 이격이라고 하죠. 특정 이평선보다 주가가 많이 멀어지면 이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많이 평균에서 주가가 많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과열 구간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것도 기준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특정 본인이 설정한 값보다 주가가 더 높게 가는 구간들을 이제 색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또 응용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요거는 요 하단 요 이평선보다 조금 특정 아래로 더 많이 깨고 내려가는 그 침체 구간을 한번 똑같이 한번 응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인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또 똑같이 응용할 거니까 요거를 응용을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응용할 거니까 복사해 둘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 수식 관리자. 자, 이번에는 엔벨로프 침체 구간 한번 색깔로 진하게 표시하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새로 만들기 눌러 주시고요. 지표명은 엔벨 뭐 침체라고 쓸게요. 그리고 괄호 열고 일목 균형표. 여기까지는 아까 해보셨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아까 엔벨로프 그 중간 값을 아까 복사해온 게 있죠.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요게 이제 엔벨로프 그 지표거든요.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한글로 기간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퍼센테이지 써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기간을 써주시면 이제 내가 며칠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값이 되는 거고요. 퍼센트는 뒤에 이제 그 중간값 대비해서 몇 퍼센트 위아래 구간에다가 선을 만들 거냐라는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여기 지표 조건 설정에 기본값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간하고 20일 할 거고요. 저는 여기에 똑같이 퍼센트 써주시고요. 저는 한 12%로 해보겠습니다. 12%.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보다 아래로 12% 이하로 빠진 경우에 이 색깔로 진하게 영역 구간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값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 퍼센트 기간 퍼센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4번으로 넘어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엔벨로프 아래 그 지지선을 한번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자, 엔벨로프 다운 이렇게 쓰시면 갈색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기간 쉼표 해주시고요. 퍼센트 하고 괄호 닫고 그리고 그 세미콜론 이렇게 세미콜론 해주신 다음에 이 앞에 똑같이 이제 문자로 치환을 해줄 겁니다. 자, 뭐로 치환을 해줄 거냐? 엔벨로프니까 그냥 한글로 제가 n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자, n 하면 엔벨로프 이 하단 지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똑같이 응용을 할 거예요. 자, 똑같이 if 함수 쓸 겁니다. if 함수. 자, 비슷한 조건이에요. 자, if 만약에 엔벨로프보다 우리는 아래로 깰 걸 볼 거죠. 그러면 작아야죠. n보다 작아야 돼요. 뭐가 작아야 돼요? 저가 이렇게 초록색 표시하고요. 쉼표. 자, 엔벨로프보다 저가가 낮으면 색을 칠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가를 표현할 건데 그 저가보다 조금 더 낮은 구간에 그 선을 표현할 거니까 곱하기 0.98을 할게요. 그리고 쉼표. 그리고 그러면 엔벨로프보다 저가가 낮지 않은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엔벨로프가 표현되는 겁니다. 괄호 닫고 여기까지 해주시면 자 4번이 완성된 거예요. 아까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 지표만 조금씩 바꿔서 어떤 지표든지 똑같이 다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폼만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이 쓰는 어떤 지표든지 이런 식으로 과열 침체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식 5번에는 그대로 제가 그냥 n이라고 쓸게요. 침체 이렇게 수식 4번 5번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스케일은 화면을 가격으로 바꿔주시고요. 라인 설정은 가셔서 이제 침체 구간을 무슨 색으로 할까? 저는 한번 진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한 파란색. 그리고 수식 검증. 자, 이상이 없네요. 자, 저장 누르고요. 한번 차트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표에 엔벨 침체. 자, 이렇게 하면 자, 아까 만들었던 엔벨로프는 지우고요. 자, 어떤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그 여기 위에 지금 빨간 선이 있죠?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지표라 보시면 되고요. 요 지표보다 12% 아래 구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 평균선보다 아래로 12%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요렇게 파란색으로 조금 진하게 표시가 돼서 침체 구간에 가깝다. 침체 구간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요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다양한 그 지표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침체 구간들, 순간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굳이 이런 보도 지표가 없어도 됩니다. 뭐 무조건 뭐 이런 지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이 모든 지표들은 최대한 내가 그 차트를 보기 편하게 나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도구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즐겨 쓰는 지표가 있다. 뭐 내가 좀 편하게 쓰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알려드렸고요. 지금 제가 뭐 볼린저 밴드나 뭐 엔벨로프 지표만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뭐 거의 모든 지표가 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인 이 지표의 그 제목에 일목균형표라는 단어를 넣으면 수식 4번과 5번의 사이에 색을 칠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지표에다가 이 과열 구간, 침체 구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는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다양하게 컨텐츠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뭐 이런 거 기능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거 알고 싶다, 궁금점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 콘텐츠 만드는데 참고할 테니까요.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